미래의 영화 감독을 꿈꾸는 강원도민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 감독들에게 강의도 듣고 직접 단편 영화 제작에도 도전하고 있는 뜨거운 열정의 현장, 춘천 영화학교로 초대합니다. 레디, 액션! 한국전쟁 직후 미국으로 무단 반출됐던 신흥사 영산회상부와 시황부 6점이 66년 만에 고향인 신흥사로 돌아왔습니다. 6조각으로 잘려 순환의 세월을 겪은 영산회상도 그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신흥사를 다녀왔습니다. 14년 만에 문을 연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 만추의 계절을 맞아 또다시 시민들을 초대했습니다. 때론 무대로, 때론 배움과 놀이의 공간으로 무한 변신 중인 원주 아카데미 극장. 추억과 즐거움이 가득한 아카데미로 강원 365와 함께 떠나볼까요?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7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명수 씨 오늘 어떤 날인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이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제가 미리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은요,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이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 81번째를 맞이하는 날인데요. 왜 순국선열의 날이 11월 17일로 지정된지 아시나요? 그것도 알고 있죠. 네. 바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체결된 일사늑약, 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요. 바로 1905년 11월 17일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슬프고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하죠. 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만큼은요,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에 운동하셨던 순국 선열분들을 위해서 좀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검색창에 강원 365 채널 추가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이용해 주시고요. 소통 채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실시간 라이브 즐기시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 편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가 특별한 시청자 미션 준비해봤습니다. 네. 요즘 마트 가시면요, 이 김장철을 맞아서 김치 재료 사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삼행시는요, 바로 김장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장철. 네. 이렇게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분 선정해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댓글과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저는 영화를 좀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혹시 두 분도 영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나는 보리, 초행, 그다음에 우리 동네 우체부라는 거 영화 들어보셨어요? 영화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저도요. 사실은 조금 생소합니다. 어떤 영화들이죠? 이 영화들이 바로 우리 강원도에서 활동하시는 감독님들이 만든 단품, 짧은 거라고 하죠. 네. 그 영화들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동네 우체부라는 영화는요, 이 서울시에서 열리는 노인영화제에서도 수상한 영화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뒤를 이을 청춘이 가득한 감독님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장우진 감독의 춘천, 김진유 감독의 나는 보리, 그리고 김대환 감독의 초행까지.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강원도에서 찍은 강원도 영화인들의 작품이란 건데요. 그리고 여기 이들의 뒤를 이을 예비 강원 영화인들이 있습니다. 영화가 좋아 온몸을 던지고 영화에 미쳐 영화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강원 영화학교 학생들을 만나봅니다. 오늘 단편 영화들을 소개해 주시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마지막 촬영 장소는 춘천의 한 아파트. 아파트 현관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이번엔 카메라를 들고 왔다 갔다. 카메라 워킹 테스트 중이었네요. 안경에 습기가 차도록 카메라를 놓치지 않는 열정. 다른 한쪽에선 조연출과 오디오 감독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고요. 출연 배우 계약까지 꽤나 진지해 보입니다.
어떤 영화를 촬영 중인지 궁금한데요. 강원영화학교에서 장우진 감독님 그 수업을 듣고 있는 손선이라고 하고 저희가 지금 거짓말 작품을 촬영 중인데 저는 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강원영화학교는 올해로 이제 2번째 진행되는 어떻게 보면 교육 사업이고요. 강원영상위원회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시나리오 교육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그 시나리오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제작이 들어간 프로그램이에요. 영화에 관심 있는 강원도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강원영화학교. 현직 감독, 배우와 함께 영화의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공부하고 함께 영화를 만들면서 강원 영화인으로 한 발짝 성장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춘천에서 영화학교를 이끌고 있는 장우진 감독님. 태어나고 자란 춘천에서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편 영화 춘천을 통해 국내외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강원 영화인 중 한 명입니다. 네, 교육이라는 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 때랑은 또 달리 이 친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 교육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춘천이라는 곳에서 되게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때였고 작년 아마 8월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열정이 막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막막했던 그때 시절이 떠올랐고 영화 촬영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촬영 날.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모두가 진지합니다. 오늘 찍을 내용과 장면을 두고 상의하는 연출과 카메라 감독. 지금 이 순간만큼은 프로네 프로. 괜찮아요. 그리고 발까지. 그리고 주춤거리다가 뒤로 돌아서 창밖을 보는 것까지. 클라이맥스 부분이 감정이 제일 고조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 터지는 순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최대한 인물들의 감정을 잡으려고 포착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소리로 전해지는 음향의 효과와 재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건전지 나가는 것도 계속 일일이 체크해야 되고 이제 수음되는 것 중에 좀 이렇게 오토바이 소리라든지 이런 큰 소리 때문에 묻히는 것까지 같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정신이 없기는 해요. 감독이 미처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을 캐치해서 도와주고 좀 더 시나리오를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뭐 영화 전반적으로 필요한 소품이나 아니면 배우 섭외 등등에 많은 관여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춘천에서 제작 중인 거짓말. 지난번 영화학교에서 시나리오 교육을 받았던 손선희 학생의 시나리오입니다. 주인공인 고등학생 지선은 부모님의 별거 사실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빠를 향한 지선의 오해와 집착으로 친구 미나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조론을 결심한 부모님과 친구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하기만 한데요. 과연 지선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저는 이제 영화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호기심으로 들어왔는데요. 다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좀 피해는 주지 말자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뒤에서 이제 묵묵히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눈치껏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강원 영화학교 학생들. 영화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데요. 강원 영화학교는 서울로 집중된 영화계 현실 속에서 지역 영화인을 발굴하고 성장시키고 궁극적으로 강원 영화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씨앗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교육 지원이 열악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촬영 소품이자 이동에 활용된 이 차량은 PD의 개인 차량이고 엑스트라 역할은 물론 장비 역시 학생 개인 장비나 학교의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백그라운드가? 달려요? 백그라운드가 이게 지금 3만 원짜리. 추운 날씨에도 정말 열정이. 우스갯소리로 뱉는 말이지만 지역 단편 영화계의 열악한 환경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가까이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크루나 연기자
혹은 뭐 조연출이 됐건 이런 친구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주 만나고 영화 얘기를 하고 내 고민과 그들의 고민이 뭔가 교류가 되면서 영화적인 고민이 발전하기 마련인데 좀 외로웠었죠. 이게 좀 지속되고 좀 저변이 확대돼서 다시 떠나지 않고 좀 머물러서 여기에서 영화 만드는 작업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지역에서 이런 영화들이 많이 제작이 되어야 지역에 있는 배우들도 그런 어떤 영화적 작업에 배우로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일단 그럴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게 많이 아쉽고요. 만드는 영화의 어떤 그 작품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한데 역시 그것이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배우들이 많이 없게 되는 거죠. 해가 갈수록 많은 영화들이 강원도에서 촬영되고 있지만 인센티브 중심의 영화 지원은 강원도 영화계를 근본적으로 성장시키진 못합니다. 끝날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강원 영화 발전을 위해선 지역 영화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머무르며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토양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 연출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어떤 능력이 탁월한지. 우선 지금은 감독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무슨 사람들에 대한 호의적이고 호감이 있어요. 타인의 고충에 대한 공감대라든가 그런 거를 알아야 사실은 내게 아니라 우리 거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뛰어나죠. 근데 그게 단점이에요. 너무 착해요. 좋은 성품 외에도 연출자로서 작품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데요. 한 컷 한 컷 최고의 장면을 얻기 위한 열정. 그렇게 시작된 마지막 촬영의 마지막 장면. 배우의 감정 하나하나를 표현해내고 장면 한 컷에 모든 것을 쏟아내기 위한 진지함이 엿보입니다. 애매해 사실. 한 번 더. 최종 OK가 나오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고의 장면을 찍기 위한 열정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질 무렵.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첫 영화 촬영이 끝났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상처받고 격려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 자체가 한편의 영화 같은데요. 그 어떤 영화보다도 뜨겁게 자신의 삶을 그려나가는 미래의 강원 영화인들. 재계에서 우뚝 설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정말 한 편의 영화가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7월부터 시작된 강원 영화학교, 정말 어떤 작품들을 선보이게 될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 추천 출신의 장우진 감독님과 함께 시나리오부터 이 영화 촬영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배운 학생들인데요. 이 열정이 정말 저는 너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은요 학교 수업과 병행을 했고요. 직장인분들은 하루 휴가를 내고 영화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정말 이제 곧 탄생할 거짓말. 정말 2020년 강원영화제 해시네마 페스티벌에서 상영이 된다고 하고요.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 영화학교 이야기 잘 만나고 왔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삼행시 미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김장철입니다. 김장철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원 영동에서 온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 수없이 많은 피해가 고스란히 이 땅에 남았습니다. 그중엔 인명피해는 물론이고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까지도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쟁의 포탄 속에서 사라진 유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약탈당한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죠. 맞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조선 후기 대표적인 불화 가운데 작품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불화가 있습니다. 이 불화가 한국전쟁 직후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66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태평양을 건너서 어렵사리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그 귀환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봤거든요.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상처인 6.25 한국전쟁 직후 어떤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무단 반출됐던 우리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66년 만에 태평양을 건너서 다시 이곳 설악산 신흥사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문화재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그림인지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사라졌다 미국에서 발견된 불화가 있습니다. 66년 만에 설악의 품에 안긴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 고단한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사연을 만나봅니다. 1950년 6월은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에게 총과 칼을 겨누고 영문도 모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겐 아픔과 희생을 안겨주었던 한국전쟁. 전쟁의 폐해는 평화로운 사찰에도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지난 11월 9일 설악산 신흥사. 제자리를 찾은 불화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뜻깊은 날, 온누리의 이를 알립니다. 한국전쟁 직후 미국으로 건너가 한 박물관에 소장돼 왔던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고귀한 문화재를 지켜왔던 이들 또한 잊지 않습니다. 오늘 설악산에 보물이 와서 환영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네네. 위령제를 지내는 이유는 뭔가요? 대단히 기쁜 날입니다. 저희가 영산회상도와 시황도는 우리 문화재입니다. 이 문화재를 한국전쟁 때에 수많은 국군 장병과 전몰 미군들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행사에 이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조선 영조 31년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설법한 모임을 묘사한 영산회상도. 조선 정조 22년 지옥에서 죽은 자의 죄를 심판하는 10명의 왕을 그린 시황도. 보물들을 다시 찾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님? 한국전쟁 직후 54년경에 6토막으로 미국으로 반출이 됐어요. 88년도에 라크마 박물관에서 개인한테 구입을 해서 수장고에 있었습니다. 이 수장고에 있던 것을 우리나라 교포인 김현정 큐레이터가 수장고에서 이걸 발견을 했고 이거를 복원 절차를 취하게 된 거고요. 박지션 교수께서 복원 프로젝트로 제재의 모습을 찾게 되었고 지난 6월 반환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국 LA의 LA 카운티 미술관입니다.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는 지난 8월 드디어 설악산 자락으로 되돌아옵니다. 긴 세월을 건너 당도한 문화재를 맞이하려 신흥사는 분주했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수장고에 말없이 잠들어 있던 작품을 처음 발굴해 환숙해 해준 김현정 큐레이터. 방치됐던 작품을 복원해준 박지선 교수 등 애쓴 모든 이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영산회상도는 어찌됐든 66년 만에 오늘 우리 불자들에게 대중들에게 처음 공개하는 오늘 행사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처럼 아픔을 겪고 이국 만리에서 뭔가 상처 입은 모습으로 있다가 완전한 어떤 회복되어서 복원되어서 다시 원래 있던 소장처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일, 또 뭔가 어렵고 힘든 이런 어떤 사회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일들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극복이 되는 그런 기운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환수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단체가 주도한 문화재 환수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보물이며 성모인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1755년 영조대왕 31년에 조성된 불화이며 시황도는 1798년 종조대왕 때 조성된 문화재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는 지역 주민 모두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제고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불교 문화유산의 본지 환처를 비롯한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환수의 공이 큰 공로자들에겐 감사패도 주어졌습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영영 우리는 문화재를 보지 못할 뻔했죠. 부회장님, 오늘 이렇게 문화재가 귀환한 거 아닙니까? 66년 만에. 네, 우리 강원도는 어떤 감회를 갖고 있나요? 예, 오늘 환수된 보물들은 강원도의 보물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보물입니다. 앞으로 해외 문화재의 추가적인 환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환수된 문화재는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환수해야 될 텐데 그럼 뭐 도에서도 뭐 어떤 뭐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강원도는 작년에 해외 문화재 환수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해외 문화재 환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의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서 해외 문화재를 계속 환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문화재를 지켜준 국군 장병들과 미군들의 넋을 달랬다면 이젠 그들의 천도를 바라며 다시 하늘로 보내드리는 의식이 치러지는데요. 더불어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의 아픔이 없길 바라는 마음도 더해졌습니다. 존재를 잊은 채 끝내 빛을 보지 못할 뻔한 성스런 불화. 두 눈에 담으려는 사람들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납니다. 어머니, 오늘 이 영산회상도 환영법회, 귀환 환영법회 함께 하셨죠? 네네. 좀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가슴이 조금 뭉클했습니다. 왜 뭉클하셨어요? 우리의 국부 사찰이 이렇게 허공을 떠돌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돼서 감개무량하고 또 이 곳을 찾게까지 해주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영상회상도 직접 눈으로 보니까는 벌써 그 오랜 시간이 됐고 구화처럼 떠돌다가 왔는데 그 영상이라든가 색깔감이라든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게 새삼 놀랐습니다. 전쟁의 혼란기를 틈타 불법 반출돼 이국 땅을 떠돌다 드디어 평온하게 제자리를 찾은 영산회상도와 시황도. 앞으로 변함없이 지금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과 소통하길 기원합니다. 길고 긴 시간을 돌고 돌아서 우리 곁으로 다가온 소중한 작품들,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그 현장의 모습을 직접 영상에서 보니까 더 새롭게 느껴집니다. 네. 길고 긴 시간 동안 방치되고 또 수장고 깊숙한 곳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던 작품들이다 보니까 그 시간이 뭔가 더 좀 찡하게 느껴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소중한 보물이 무단으로 뺏겼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도 복원이 잘 됐고 또 무사히 돌아왔다고 하니까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아직 되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5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삼행시 미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오늘 삼행시 주제에 김장철로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포항으로 가볼 텐데요. 용석 씨, 네? 혹시 푸드카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푸드카빙이니까 네네. 푸드니까 먹을 건가요? 먹지 마시고요. 네네. 눈에 양보하세요. 이 푸드카빙은요, 채소나 과일을 조각해서 장식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하나의 독립된 예술 영역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화려한 푸드카빙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우리 지역 문화 맛집을 찾아 오늘도 꿈틀로에 도착. 그런데 채소와 과일이 한가득?
혹시 정말 그냥 맛집인가 싶은데 무를 열심히 깎고 다듬는 손길. 잠시 후 펼쳐진 와, 믿을 수 없는 광경. 안녕하세요. 저는 8년째 식품 조각을 하고 있는 꿈틀로 작가 오연록입니다. 푸드 카빙은 이제 푸드는 음식이잖아요. 카빙은 이제 조각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조각하는 일을 푸드 카빙이라고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의 다양한 모양을 조각해서 음식을 더 빛나게 하는 푸드 카빙. 과거에는 보조적인 장식 역할 또는 기술의 영역에 가까웠다면 최근엔 푸드 카빙 또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그 냄비 우동이라는 메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냄비 우동에 가니쉬로 올라가는 당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들었는데 제가 잘하더라고요. 솜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나비도 만들어 봤는데 그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나비를 잘 못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잘 완성을 했고요. 솜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푸드카빙의 매력에 눈뜬 오연록 작가. 더 배우고 더 알고 싶었지만 국내에선 배울 기회가 마땅치 않았고 결국 베트남으로 태국으로 직접 해외 고수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름아름 선생님을 찾아가며 어렵게 공부했던 오연록 작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연록 작가를 찾아와 푸드카빙을 배우는데요. 우리가 당장 무로 꽃을 만들 순 없지만 조금만 배우면 내가 만든 음식에 멋을 더할 수가 있다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절반 부분에서 약간 어슷썰기를 해주는 거예요. 꼭지 부분은 꼭지 부분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방울토마토는 약간 대추 방울토마토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울토마토를 이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새 귤이 한참 많이 나오잖아요. 귤을 이용해서 포인트 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요. 여기 꼭지가 아랫부분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여기 껍질만 3등분을 해서 자를 거예요. 근데 밑은 자르면 안 돼요. 밑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등분을 하는 거죠. 껍질을 벗겨보면 이렇게 꽃 모양이 나오죠. 이제 여기 둥근 부분을 절반을 자르되 끝까지 자르지 말고요. 끝은 살짝 붙어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거기에 키위 속을 둥글게 파낸 다음 얇게 잘라 꽃 모양으로 장식할 수도 있고요. 사과 껍질을 바둑판 모양으로 잘라내서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푸드카빙 어렵지 않죠? 과일이 꽃이 되고 하트가 되는 마법. 참 신기하고 근사한데요. 오연록 작가는 누구나 푸드카빙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꽃으로 피클이라는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꿈틀러에 있다 보니까 이게 푸드카빙을 가지고 체험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단시간에 배워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프로그램 필요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꽃으로 피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꽃으로 피클. 병에 든 피클을 꺼내 담았을 뿐인데 식탁 위에 예쁜 꽃이 피어난다면 식사 시간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푸드 카빙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자료를 모아서 책을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대중적으로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책, 그런 것들을 이제 내고 싶습니다. 식탁에 행복을 부르는 작품. 우리 지역 푸드카빙의 선두주자 오연록 작가. 푸드카빙을 더 널리 알리고 싶은 꿈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복지관에 방문해주신 모든 어르신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그동안 어르신들에게 도시락만 싸드리다가 이번에 식당을 준비하면서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오셔서 직접 식사하시는 모습도 보고 또 저희가 말도 거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졌지만 꼭 방역수칙 지켜주시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365일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방금 곽진성님께서 주셨던 인사말 영상은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전에 촬영됐던 영상이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1.5단계로 높아지면서 걱정인데 하루빨리 좀 정말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월 속 깊이 잠들어 있던 원주 시민들의 추억을 좀 꺼내볼까 하는데요. 진영 씨, 혹시 원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건물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대형 단관극장이 어딘지 아세요? 이게 제가 좀 어려운 게 일단 단관극장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생소한데 아마도 아날로그 극장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밖에서 표를 끊고 뭐 그랬던 건데 그게 아직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영화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원주 시민분들에게 40년 넘도록 아주 즐거움을 선사했던 곳입니다. 중앙동 아카데미 극장. 맞겠죠? 오호, 역시 뭐 강원 365 MC는 MC다. 이런 답변을 감사합니다. 제가 칭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카데미 극장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추억과 낭만의 공간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06년 영업을 중단한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만 알았던 이 극장에 다시 온기가 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8월 14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원주 시민들의 그때 그 시절 추억을 소환했던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원주 시민들의 대표 문화 공간이었던 원주 아카데미 극장인데요. 가을을 맞이해서 그곳에서 다시 초대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곳에선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1963년에 문을 열어 2006년에 시간이 멈춘 공간, 원형 그대로의 아카데미 극장을 2020년에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인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런 여권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뭐죠? 네, 이거는 아카데미 투어 여권이에요. 네, 여기 곳곳에 장소 설명이 나와 있어서 돌아보시면서 장소 읽으면서 이제 스탬프를 찍으실 수 있어요. 네, 저희 하나씩 다 채우시면은 저희 배지 드리고 있거든요. 네, 천천히 둘러보면서 한번 채워보세요. 마치 여행을 하듯 여권을 들고 떠나는 시간 여행입니다. 그럼 추억의 장소인 외부 매표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어를 시작해 볼까요?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원주에서 유일하게 건물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단관극장으로 살아있는 영화 박물관과도 같은 곳인데요. 당시에 사용되던 영사기와 필름, 렌즈와 포스터, 티켓 등이 곳곳에 전시돼 찾아오는 이들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57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상영관도 반갑네요. 660석 규모의 상영관은 세월이 박제라도 된 듯 옛 모습 그대로인데요. 와, 보이세요? 이 의자 굉장히 낡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40년 전에 이 아카데미 극장에서 사용하던 의자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정말 여기저기 낡고 녹슬고 해져 있지만 이 옛것이 주는 그런 정겨움,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 금지구역이었을 사적인 공간도 원주 시민들을 위해 활짝 열렸습니다. 원주 단관극장의 산 증인이자 아카데미 극장 소유주였던 정운학 대표의 가족이 거주했던 2층 살림집인데요.
아카데미 극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담긴 것 같아요. 네. 올해도 8월 달 행사를 준비하면서 시민분들과 청소도 시작하고 같이 캠페인도 벌이고 했지만 올해 갑자기 태어난 안녕 아카데미가 아니고 2016년도부터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해온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가 있기까지 2016년도부터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여기 있는 사진들, 연대기들로 표현을 좀 해왔고요. 이런 시민들의 노력이 있어서 시청에서도 그 가치들을 좀 인정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가 아직은 온전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노력과 이런 행사들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원주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저는 여기 인스타 광고 보고 오게 됐어요. 네. SNS를 통해서 오셨구나. 그럼 여기서 뭐 전시 같은 것도 다 보고 오신 거죠? 네, 지금 다 둘러보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극장에 대한 추억 같은 것도 혹시 시민으로서 있으신 건가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서 직접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없으세요? 그러면 네. 어떤 영화를? 사실 영화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아카데미 극장 말고도 그 문화나 시공간에서 어렸을 적에 좀 봤었어요. 과거 공연과 졸업식, 결혼식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던 아카데미 극장은 새로운 시대, 다른 상상력으로 시민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네, 14년 만에 단광극장이 문을 열었고요. 이제 원주 시민들을 초대해서 오랜만에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상상을 실현해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기억해주지 않으면 없어질 공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 행사를 통해서 이 극장이 다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를 시민분들하고 같이 상상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원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특히 나와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팝업북 만들기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 행사 기간 내내 인기 만점! 시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물했는데요. 그래서 안녕 아카데미 극장이 이렇게 재오픈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림책과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가족들하고의 순간을 북아트 무대북에다 한번 올려놓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그림책 무대북을 만드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조심스럽고 힘든 시기인 만큼 체험객들은 모두 선착순, 온라인 사전 예약 접수를 통해 소규모로 선발. 작지만 내실 있는 체험에 중점을 뒀습니다. 어때요, 오늘 와보니까? 재밌어요. 지금 어떤 거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자랑해 줄 수 있어요? 여행 갔다 온 거야. 여행 가서 동생이랑 논 거 그리고 있어요. 제가 수의사가 꿈이어가지고 혜태랑 양이도 치료해주고 저희 집 강아지와 고양이도 건강하고 그러라고 수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선물 같은 공간에선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함께하는 개성 강한 지역 창작자들의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상영관에선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네마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관객들이 입장을 합니다. 백투더 추억 속으로 날아온 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원주에서 평생을 살으면서 어릴 땐 이제 아카데미 극장, 시공간 문화극장, 원주 극장, 그림 극장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이거 하나 남았잖아요. 지나다가 이게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영화 상영할 때마다 자주 오긴 했는데 또 여기 아카데미아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한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주가 사실 저는 문화의 약간 불모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래도 서울이랑 거리도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공간에서 다양한 작품들도 볼 수 있고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것 같고 앞으로 더 영화도 많이 상영하고 뭐 감독님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오셔서 어제처럼 GV도 하고 그럼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 7시 반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네마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코미디 무성 영화의 거장 버스터 키튼 감독의 1924년작 항해자를 밴드 신나는 섬의 라이브 연주로 즐길 수 있었는데요. 네, 100년 전에 영화 상영 방식이었는데요. 그때는 무성 영화를 틀어놓고 그 앞에서 오케스트라가 영화 음악을 대신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공연을 저희 신나는 섬이 재현한 공연입니다. 저희도 오늘 이곳에 처음 왔는데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지 몰랐었고 그다음에 이런 공간들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같이 함께해서 너무 뜻깊습니다. 새로운 시대, 다른 상상력으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아카데미 극장. 오늘의 만남을 통해 아카데미 극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길 기대해 봅니다. 추억 속에 잠들어 있던 안녕 아카데미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는 화면으로만 봐도요,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정말 반갑고 기분이 좋았는데 원주 시민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반갑고 설레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 단관극장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지만요, 정말 따뜻하고 정감이 가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도시에는요, 이제 좀 영화관들이 편리하게 많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역사를 간직한 곳도 있다면 더욱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진영 씨 말대로 그렇게 되면은 영화를 보러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더 좀 재미있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원주 아카데미 극장 굳게 문을 닫은 지 14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온전히 우리 곁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요. 원주 시민들은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돌아와주길 응원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내드린 미션 있지 않습니까? 삼행시 미션. 오늘 주제가 김장철이었는데 어떠한 또 주옥 같은 작품들을 응모해 주셨을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윤정님께서 김장철로 네. 보내주셨는데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좋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육과 장 장금이도 울고 갈 김장김치 먹을 철이 왔어요. 모두 모여서 한국김치 맛보세요. 오, 너무 잘하시네요. 바로바로 김장하면서 이렇게 김치 찢어가지고 수육에 이렇게 각 싸서 이렇게 먹으면은 아이고 힘드네요. 배고파. 지금 딱 배고파지는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응모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다음 삼행시 만나볼까요? 네, 권희님이 주셨고요. 자, 김장들은 하셨어요. 명수 아나운서, 용석 아나운서, 진영 리포터님. 장에 김장할 재료도 못 사고 집으로 돌아가네요. 아이고, 철저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저희 집은 토요일에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줄이려고 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게 김장철이죠. 네. 맞아요. 또 배추 작황 상태도 안 좋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김장 재료들이 값이 좀 요동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에 무사하게 김장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삼행시 만나볼까요? 무지개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운 띄워볼게요. 좋아요. 김치를 담가서 장독에 넣어서 땅에 묻으면 철이 지나도 얼마나 맛있게요. 잘 살렸어요. 잘하시는데요? 진영 씨 얼마나 맛있게요. 응원해 주신 거잖아요. 저는 요즘 뭐 항상 모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얼마나 맛있게요. 좋네요, 그렇죠? 맛이 나네요. 예, 아주 좋습니다. 독에 넣어서 땅에 묻으면 정말 맛있긴 하죠. 그렇지만 요즘은 저렇게 땅에 묻는 김치 맛보기 참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말 이용해서 좀 사실 많이 모이면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소규모로 모이셔서 김장 함께 해보시고 맛있는 수육도 담가서 먹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중에 명수 씨가 꼬르륵거리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예. 저도 들었어요. 힘드니까 넘어가 볼게요. 예. 네. 자, 정화님이 주셨어요. 네, 정화님께서 자, 김용석 아나운서 장하다. 철 철철 넘치는
위트 장인이요? 아, 위트 예. 장인이라고요? 제가 생방송 강원 365 진행하면서 예, 예, 아주 예.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지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아니, 위트 예. 장인이라는 건요, 제가 네. 인정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위트 장인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트 장인이라면 네. 바로 나와야 돼요. 김장철로 삼행시 한번 가보도록 저도요. 하겠습니다. 예. 주세요. 자, 네. 그렇다면, 김! 자, 김이 새지 않습니까? 준비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장! 장마 끝나고 태풍 지나가고 네네. 자, 또 뭐였죠? 미세먼지가 왔고 여기에 미세먼지에다가 코로나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첩첩상중이지만 우리 모두들 아직 안 끝났나요? 빨리 예. 해주세요. 철업하세요. 자, CHEER 알죠? 철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가족 여러분 모두 철업하세요. 네. 아니, 위트 장인님의 삼행시 만나봤는데요. 네네네. 제가 다 부끄러워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네. 야, 네. 예,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자, 저희 오늘 오늘의 네, 가정용 믹서기 받으실 당첨자 분은 자, 미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님! 주셨군요. 예. 오늘 용석 씨의 네네. 위트 있는 삼행시가 아, 정한님에게 가정용 믹서기를 드렸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박진영 리포터와 함께 인사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 네.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영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예. 저는 사실 이번 이제 촬영을 통해서 이 강원 영상학교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정말 아주 패기 있고 용기 있게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요. 면역력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도 네. 사실 걱정이거든요. 용욱 씨, 면역력을 좀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뭐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네? 잘 보고 오호. 또 잘 자고 뭐 적당한 운동 겸해주고 이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위트 장인이라 좀 기대했는데 너무 모범 답안이네요. 네. 철업하세요. 제가 네. 공부를 해봤는데 네네. 하버드 대학교에 따르면요, 이 건강 식단으로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 몸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뭐 푸드 테라피 중에 컬러 푸드가 몸에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익히 들으셨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을 갖고 있잖아요. 뭐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색깔별로 영양분이 좀 다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먹는 양은요, 과일은 한 컵 분량 정도가 좋다고 하고요. 또 채소 같은 경우는 2, 3인분을 먹으면 몸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네. 몸에 좋은 영양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챙겨 드시는 것도 좋겠죠.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시간 일찍 5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빛나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셰프님! 이야, 인생작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는데요? 몰라.